안녕하세요. 쭌박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건칠이 이제 암 환자한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논문은 위암 환자분인데 건칠 치료받고 사이즈가 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2세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CT 찍고 확인을 하셨는데 이분이 수술하는 거를 원치 않으셨어. 본인이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싫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칠 치료를 꾸준하게 받으시고 나서 개월은 이제 5개월 받고 나서 이 위암의 사이즈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 논문은요, 폐암 환자세요. 그래서 폐암 환자인데 건칠 치료를 받고 이 폐암의 사이즈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 그 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이제 일종의 시간 강사죠. 외래 강사로서 수업을 한동안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논문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52세 여성분이에요. 한국분. 그래서 폐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폐에 1.3에서 1.0 정도의 그 사이즈의 폐암이 발견된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이 거부하셨어. 항암 치료를. 자기는 싫다. 이 항암제의 그 부작용이 난 싫다. 그래서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건칠 치료만 원하셔서 받으신 거죠. 건칠 치료를.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암 사이즈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1.1 곱하기 0.7로 약간 줄으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1년이 지나서도 뭐 더 이상의 큰 변화 없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여성 환자분이 나는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항암 치료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CT 사진이죠. 그래서 건칠 치료를 했더니 여기 화살표가 그 폐암이거든요. 그 사이즈가 이렇게 줄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논문. 요거는 이제 두 케이스를 설명을 했는데요. 둘 다 이제 신장암 환자분이고 다른 부위로 전이된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신장암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신장암 수술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이가 된 거죠. 어디로? 폐로. 그래서 폐암이 이제 전이된 폐암이 있으신데 결국 이분이 그 항암요법 치료를, 항암 치료를 본인이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건칠 치료만 받으셨는데 건칠 치료를 이렇게 한 4개월 정도 일단 드시고 나서 전이된 폐암이 소실됐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도 한 몇 년 더 지난 후에도 그 변화 없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 사진 보시면은 화살표 보이시죠? 그래서 이 화살표가 전이된 폐암의 이제 그 사진인데 4개월 건칠 치료받고 나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것도 이제 신장암 환자인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폐로 전이가 돼 있더라.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신, 콩팥 위에 있는 부신, 오른쪽 부신에 또 전이가 됐더라. 그래서 항암 치료를 이제 받으셨죠. 2달 동안 항암 치료 받았는데 이 전이된 폐암과 전이된 우측의 부신암이 더 커졌다. 그리고 또 왼쪽에 부신에 그 전이된 부신에 전이된 암이 추가로 발견됐다. 그래서 환자는 항암제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중단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왜 수술 받았냐면 배가 아파서 갔더니 장 중첩증이다. 장이 꼬인 거죠.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뭘 알았다? 복막암까지 있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건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건칠 치료를 1년 1개월, 그러니까 13개월 정도 건칠을 드신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양쪽에 부신에 전이된 암의 사이즈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드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9개월, 2년 4개월 동안 드셨는데 결국 나머지 폐, 그 다음에 부신, 복막암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죠. 뭐 이렇게 드문 일이지만 어쨌든 드라마틱한 결과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의 내용은 부신, 아까 양쪽에 그 부신의 암이 전이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그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은 결국은 이 환자가 29개월 동안 건치를 이제 복용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CT상으로 이 폐나 부신, 복막에 있는 암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논문에서 좀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틱한 논문이라 제가 좀 기본적으로 이 논문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 이 RVS라고 불러요. 건치를. 얘가 이미 1400년대부터 한국에서 암 환자한테 많이 사용돼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건칠이 뭐 폐암이나 골육종 이런 데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암세포가 죽게 하는 그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온나무의 문제점은 피부가 가렵고 발진이 일어나잖아요. 그 성분이 우르시올인데 그 성분을 뽑아냈다. 제거를 했다. 그래서 그거가 제거했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온나무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연구하신 분이 최원철 교수인데 한의사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거를 넥시아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내용하고 똑같이 우르시올은 다 제거된 상태로 이 건칠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칠이 결국에는 뭐 유방암, 자궁경부암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거 확인했고, 또 하나는 암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혈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데 그 혈관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건칠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한테 또 해봤더니 생존율이 한 10.9개월로 유의성이 있게 나왔다. 그 다음에 우리 폐암 환자들이 폐에 물이 차잖아요. 그래서 그 흉수 이거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또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논문에서는 이 전이된 암 환자가 한 29개월간 이 건치를 복용했더니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요 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논문 볼까요? 근데 이제 이 논문은 이제 36번을 대상으로 이제 건칠 치료를 했을 때 이제 내용인데, 결론은 뭐냐면 항암 치료를 이제 한 번, 두 번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건칠 치료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36분의 직장암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를 했더니 1년 생존율이 44.4%다. 이것이 나름의 이제 유의성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결과 내용이죠. 그래서 한 1년 3개월 정도 지냈을 때 생존하신 분이 한 10분 정도 되신다. 그래서 이것이 유의성이 있는 결과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논문에. 그리고 다음 논문은 이제 폐암 환자죠. 그래서 폐암 환자 몇 분이냐면은 40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항암제를 1차하고 2차를 했는데 더 커진 거죠. 전이가 되거나. 이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건칠 갖고 이제 치료를 쭉 했더니 생존율이 좀 연장되는 유의성 있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1년 생존율이 40%로 유의성 있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의사들이 암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할 때 건칠만 가지고 치료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밖에도 RG3라고 하는 성분, 그 다음에 또 약침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건칠 가지고 약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침으로 직접 혈자리에 넣어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RG3가 굉장히 암면역에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면역 약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약침이 또 나와 있고, 이거 외에도 뭐 운모, 백두엉, 상한버섯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까마중,
백과사설조 등등등등 플러스 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좀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암은요, 예방이 중요할까요? 치료가 중요할까요? 그죠? 당연한 거죠. 암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암이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암이 걸리기 전에 안 걸리도록 예방하는 것이 몇백 배, 몇백만 배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죠?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50이 넘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NK셀 활성도는 검사하셔야 돼요. NK셀 활성도 검사를 해서 암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쭌박사 이효준 원장이었습니다.